고독한 삶 뒤에 고독한 죽음이요. 이제 나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위대함을 느끼는도다.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이제 내게 돌진해 끝까지 너와 맞서리라.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주시오. 평범한 청년이던 주인공 이스마엘은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져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으잉? 나 거지네? 문득 바다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선을 타봤던 경험은 있지만 그건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 모험을 하는 거친 바다 사나이가 되기엔 너무나도 빈약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래잡이 배를 타고 경이로운 이 세상의 낭만과 야만을 겪어보고자 결심을 합니다. 고래잡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뉴 베드포드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던 이스마엘은 뉴 베드포드의 한 여인숙에서 어떤 식인종 남자와 같은 침대를 쓰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식인종 남자의 이름은 퀵허그였는데 얼굴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뉴질랜드 원주민의 두개골을 가지고 다니며 수집광들에게 그것을 팔고 다니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마침 퀵허그는 고래잡이 베테랑으로 유능한 작살잡이 포지션이었고 이스마엘과 퀵허그는 함께 고래잡이 배에 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스마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피코드호라는 고래잡이 배에 타기로 계약을 하였고 그는 보수로 향이어 배에서 나온 수익의 300분의 1을 받기로 하였는데 선장에게 퀵허그를 작살잡이로 소개하자 퀵허그는 작살로 멀리 있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실력을 보여줬고 90분의 1의 급여를 보장받았습니다. 드디어 피코드호는 고래잡이 출항을 하게 되었고 막상 향해를 시작하였음에도 AF 선장은 한동안 갑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얼굴에 크고 흰 흉터가 있었으며 한쪽 다리는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F 선장은 갑판의 모든 선원들을 모아놓고 금화 한 잎을 들어보이며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라. 제군들 중 누구든 이마에 주름 잡히고 아가리가 삐뚤어진 흰 고래를 발견하는 자에게 이 금화를 주겠다. 다시 말한다. 흰 고래다. 에이헤브 선장은 멋진 연설로 선원들에게 흰 고래를 잡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동하며 수를 돌리고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그 흰 고래의 이름은 모비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에이헤브 선장에게 도취되어 선장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인 양 열광하게 되지만 1등 향해사 스타벅만은 이런 분위기에 걱정을 표하며 에이헤브 선장에게 흰 고래를 잡는 것은 별일 아니지만 본래 우리의 목적은 고래를 많이 잡는 것이고 짐승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는 것은 신속모독이라며 선장의 선동질에 반대를 하지만 이미 배 안의 분위기는 모비딕을 잡아 선장의 복수에 동참하자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까라면 까! 흰고래 모비딕은 향유고래이며 사실 이미 예전부터 교활하고 사악한 괴물 취급을 받는 유명한 고래여서 온갖 초자연적인 소문이 무성한 존재였는데 등에 작살이 수십 발 꽂혀있지만 아무렇지 않다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예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기보단 실제로 일반적 향유고래 상향법으로 모비딕을 잡으려다 팔다리가 잘린 사람도 여럿 있었고 도망가는 척하다 갑자기 뒤를 돌아 보트를 공격하거나 선체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여럿 발생시키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AF 선장 역시 그런 모비딕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고 그게 나요!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후 그의 머릿속에는 모비딕에 대한 복수뿐이었기 때문에 이번 향해의 목표는 오로지 모비딕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AF 선장은 매일 모비딕을 잡아 복수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모비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아 연구하여 모비딕의 시간대별 동선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는데 지금 피코드호의 항로 역시 사실은 모비딕의 뒤를 쫓는 길이었습니다. AF 선장은 1등 향해사 스타벅이 모비딕 상향을 못마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비딕 사냥에 대해 선원들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본래 선원들은 변덕이 심하기도 하였고 스타벅은 선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선원들이 모비딕 사냥에 열중하는 것보다 원래 목표대로 일반 고래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AF 선장도 일단 일반 고래를 사냥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뒤 피코드호는 출항 후 처음으로 고래를 발견해 그 고래를 사냥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코드호의 경우 본체인 피코드호에서 작은 보트 3대를 내려 보트마다 향해사와 작살잡이 한 쌍, 노를 저을 노군 4-5명이 함께 타고 고래를 안쪽으로 몰면 본체는 그 보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원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밤샘 작업을 포함한 며칠의 고생 끝에 몇 마리 고래를 잡아 엄청난 양의 기름을 채취하여 선원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AF 선장의 계획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향해 중이던 피코드호는 프랑스 국적의 배를 만나게 되었고 AF 선장은 갑판에서 프랑스 배의 선장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흰고래를 본 적 있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얼마 후 이번엔 영국 국적의 배와 마주쳤는데 AF 선장은 또 외쳤습니다. 혹시 흰고래를 본 적 있어? 영국 배의 선장은 대답 대신 고래뼈로 만든 의수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AF 선장은 곧바로 보드를 타고 내려 영국 배로 가서 흰고래를 봤는지 그 팔은 흰고래에게 잃은 것인지 흰고래가 어디로 갔는지 등을 물어보았는데 모비딕에게 한쪽 팔을 잃었지만 짐승에게 복수하기를 포기한 영국 배 선장의 눈에 AF 선장은 복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 미친놈이네. 그렇게 모비딕을 쫓는 향해 중 고래기름 창고에서 기름 새는 문제가 발생해 1등 향해사 스타벅은 이 일을 AF 선장에게 보고했지만 선장은 기름이 새든 말든 관심 없고 어서 빨리 모비딕을 찾아야 하니 배를 정체시킬 수 없다는 말을 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의견 대립이 격해지자 선장은 자신의 총을 스타벅에게 겨누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이 피코드호를 관장하는 것도 나 AF 선장뿐이다. 어서 시키는 대로 해.
이에 1등 향리사 스타벅이 얘기합니다. 선장님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장님 경계할 사람은 바로 선장님 뿐입니다. 자신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AF 선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향해를 잠시 멈추고 배를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알았어, 정비하자. 아마 선원들에게 실망이 두터운 스타벅이 반란을 일으키며 모비딕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패하게 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의 기름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빡센 일이어서 작살잡이 키커그가 드러넘더니 그대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자 아이고 나 죽네. 키커그는 배의 복수를 불러 자신의 관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고 죽음의 기분을 느껴보고자 완성된 관에 자신의 몸을 뉘었는데 갑자기 기력을 회복하여 벌떡 일어서더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아직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나 다시 살아났어! 그렇게 향해를 계속하던 어느 날 AF 선장은 배의 대장장이를 불러 자신이 모아둔 질 좋은 쇳덩이들을 내밀며 이것들을 녹여 자신이 모비딕을 만나면 사용할 작살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배의 작살잡이들을 불러 그들의 피를 작살에 같이 넣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피의 세례로 당근질되는 작살을 본 AF 선장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외쳤습니다. 으아, 주의 이름이 아닌 악마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다음날 피코드원은 고래 무리를 발견하여 4마리를 사냥하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AF 선장이 직접 사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F 선장의 환기는 심해져 갔습니다. 모비딕을 잡기 위해 태풍이 일고 있는 바다로 전진하려 한다든가 번개가 치는 바다로 들어가 짐승과 싸우는 페널티를 가져야 한다든가 하는 번개야 쳐라! 이상한 행동들이 반복되자 1등 향기사 스타벅의 마음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선장의 선실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선장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옆 선반에 놓여진 총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지금 순풍이라는 보고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 순풍은 무슨 순풍인 걸까? 파멸로 가는 순풍? 저주받은 고래에게 가는 순풍? 그래, 배에 타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순풍이 불고 있는 거지. AF 선장은 정상이 아니야. 그는 지금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야. 내가 지금 그를 죽인다면 그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인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걸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명 부표를 설치해야 돼서 원래 쓰던 구명 부표를 바다에 던졌는데 부표가 그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떠오르지 않자 서둘러 대체품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대체품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커그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관을 부표로 쓰면 어떻겠냐고 했고 1등 향기사 스타벅은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자 어쩔 수 없이 관을 구명 부표로 쓰기로 하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의 목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참나, 관을 가지고 구명 보트를 만들다니 세상에 이런 일을 해본 목수는 나밖에 없겠군. 삶과 죽음이 한데 뒤엉킨 꼴이야. 다음날 피코드원은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적힌 큰 배를 만나게 되었고 AF 선장은 어김없이 물어봅니다. 혹시 흰고래 보았소? 레이첼 호에서 대답해왔습니다. 네, 어제 보았습니다. 혹시 보트 한 척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당연히 흰고래를 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예상했던 AF 선장은 뜻밖의 대답에 흥분하였습니다. 놈은 어디에 있소? 죽이진 않았겠죠?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주시오. 레이첼호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전날 고래떼들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고래가 나타나 가까이 있던 보트에 작살잡이가 작살을 던진 게 흰고래 등에 꽂혔어. 근데 흰고래가 그대로 보트를 끌고 멀리 사라졌고 우리는 밤새도록 그 보트를 찾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 선장님,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 아들이 그 보트에 타고 있습니다. 간청하는데 제발 48시간 동안만 제 아들을 찾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피커드호의 선원들은 모두 레이첼호의 사라진 보트를 찾으러 갈 준비를 하는데 자, 준비들 하자고. AF 선장이 말했습니다. 레이첼호 선장, 미안하지만 우린 그 보트를 찾으러 가지 않을 것이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신의 가호를. 레이첼호 선장의 울음소리가 멀리 피커드호까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늘이 푸르던 어느 날 스타벅은 가판 위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AF 선장을 보았는데 그는 청명한 바다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눈물 한 방울을 바다에 떨구었습니다. 선장이 입을 뗍니다. 벌써 40년이 흘렀군. 궁핍과 폭풍우 속에서 고래잡이를 한 지 40년 동안 바다에서 지냈어. 그동안 난 지상의 안락을 버리고 이 심연의 공포와 맞서 싸운 거야. 40년 동안 내가 지상에서 보낸 것은 3년도 채 되지 않지. 그동안 난 배 위에서 바짝 마르고 소금에 절여진 음식만 먹었었지. 그만큼 내 영혼도 바짝 말랐을 거야. 신이 넘어 결혼한 어린 아내는 저 멀리에 있고 딱 하루 신혼밤을 보냈을 뿐 다음날 난 다시 배에 올랐지. 괜히 결혼해서 난 그 여자를 생갑으로 만든 걸지도 몰라. 미안해. 그리고는 다시 광기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지. 마치 악마처럼 말이야. 그렇게 40년을 난 왜 미친 사람처럼 전투 속에 살아왔을까? 스타벅, 이런 나의 한쪽 다리를 가져간 바다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세월의 어깨와 등이 굽은 느낌이지. 그리고 이 굽은 등과 흰 머리는 신이 내게 내린 조롱이라고. 신이여, 내가 이 조롱을 받아들일 만큼 영화는 이렇습니까? 스타벅, 내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더라도 자네는 이 배를 떠나지 말게. 이 모험은 자네 것이 아니니 말이야. 자네의 눈 속에 내 고향집이 보여. 그날 밤 AF 선장은 불침번에 서고 있었고 어디선가 향유 냄새 고래가 난다며 선원들을 깨워 사냥 준비를 시켰는데 준비해! 고래다! 얼마 후 진짜 하얀색 상위 고래가 나타났고 처음 선원들에게 모비딕 사냥을 독려하기 위해 독대에 못질해두었던 스페인 그만은 다시 AF 선장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다시 모비딕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1시간가량 보트에 있었는데 갑자기 흰새 무리들이 보트 위로 날아들었고 이상한 징후를 느낀 AF 선장이 바다를 들여다보니 작은 흰점이 점점 빠르게 커지더니 이내 하얀 이빨 두 줄이 보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모비딕의 공격을 받은 보트는 두동강이 났고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 흰 고래가 선원들을 공격한다면 모두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본선이 다가와 선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였고 모비딕은 웬일인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광기에 사로잡힌 에이브 선장은 모비딕을 추격하기 위해 배를 출발시켰지만 모비딕은 바다 저편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모비딕이 다시 출현하기 기다리고 있던 에이브 선장은 동이 트고 나서야 멀리서 모비딕이 물을 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몸이 달아있던 선장은 소리칩니다. 그렇지, 내 놈은 도망갈 수 없어. 그래, 뿜어라, 뿜어. 내 놈의 분수공이 미치도록 몸을 뿜으라고. 어떤 미친 악마가 너를 노리고 있다. 내 마지막 한 방울이 흐를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야. 자, 보트를 내려라. 내 작살은 준비되었나? 스타벅, 자네는 이 배를 끝까지 지켜주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와. 피코드호에서는 3개의 보트가 공격에 나섰고 잘 훈련된 군마처럼 모비딕을 추격했으나 모비딕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유효타가 없는 시간을 지나 순간 몸을 돌려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는 모비딕에 의해 보트 하나가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선원들이 바닷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에이브 선장의 보트가 선원들을 구하려는 순간 모비딕이 물속에서 수직으로 올라와 어퍼컷을 치듯 보트를 들이받아 쾅! 보트는 허공을 날아 바다에 거꾸로 처박혔고 선장과 선원들은 황급히 배에서 빠져나와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데 모비딕은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듯 그들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코드호는 서둘러 사람들을 구조했고 천만다행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이브 선장의 의족이 부러졌고 선장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자, 빨리 닻을 올리고 고래를 추적하라.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놈을 잡고야 말겠어. 이런 선장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일정장에서 스타벅이 소리를 지르듯 말을 합니다. 선장님 이놈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발 악마의 광기보다 더한 이 짓을 그만하십시오. 이틀 동안 2대의 보트가 박살났고 선장님의 다리도 또 한 번 잘렸습니다. 이제 선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모두를 지옥 끝까지 끌고 가셔야 손이 후련하겠냐? 에이브 선장이 말합니다. 나는 운명의 부하일 뿐 내 운명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너의 조물애기들은 내 명령을 따른 것이 운명이다. 자, 이제 모비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고 그곳이 그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피코드호는 모비딕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이 스타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배가 3번째 출항을 시작하네. 어떤 배들은 항구를 떠난 뒤 영영 사라진다네. 스타벅. 사실이죠. 슬프지 말 것은 사실입니다. 스타벅, 우리 손을 잡지. 캡틴, 마이 캡틴. 고결하신 분, 제발 가지 마시길. 선장은 남은 보트 2대와 바다로 나갔지만 이내 한 척이 고래의 공격에 침몰했고 이제 남은 것은 에이브 선장의 보트뿐이었습니다. 4일간의 추격전과 그로 인한 상처들로 모비딕도 힘이 빠졌는지 속도가 늦어졌고 드디어 에이브 선장의 보트와 모비딕이 나란히 바다 위를 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선장은 저주와 함께 자신의 작사를 모비딕의 눈구멍에 꽂아 놓았고 받아라! 내 눈! 모비딕은 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와! 한참을 발작하던 모비딕은 갑자기 전속력을 다해 피코드의 본선을 향해 직진해 피코드의 오른쪽 백머리를 들이박았는데 꽝! 그 충격으로 크게 파손된 피코드는 급속하게 침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이브 선장은 울부짖습니다. 오직 10만이 뺏을 수 있는 나의 배요. 그대는 나를 두고 가려는가? 고독한 삶 뒤에 고독한 죽음이여. 이제 나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위대함을 느끼는도다.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이제 내게 돌진해 끝까지 너와 맞서리라. 이어 선장이 또다시 던진 작살이 모비딕에 꽂혔고 모비딕은 고통에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 바람에 작살에 연결된 줄에 몸이 엉켜버린 에이브 선장은 바다로 삼켜져 버렸고 피코드호가 침몰하면서 만들어진 소용돌이는 주변에 있던 보트와 선원들과 피코드호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나고 주인공인 이스마일만이 에이브 선장과 모비딕의 마지막 대결 당시 고래 공격의 보트에서 바다로 튕겨나가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스마일도 피코드호가 침몰하면서 생긴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갈 뻔했지만 퀴커그의 관으로 만들어주었던 구명 부표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고 이튿날 아들의 구조 요청을 거절당했던 레이첼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이스마일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살아남아 당신께 고하노라. 이곳은 도전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파멸의 길이었고 내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던 특별한 향해를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떠났던 소중한 항구다. 이제 내 젊음의 한 부분을 놓고 온 고래잡이 배와 검고 검푸른 바다에 나의 추억을 바친다.